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도 2부에 이어서 우리 든든한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3355-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전문가님과 이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명 전문가님. 네, 네, 요즘 우리 시장 정말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이제 오히려 뭐 어떤 식의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도 그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자기만의 어떤 기준과 원칙과 그리고 그런 이유 있는 매매들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유가 따라 붙죠. 그리고 그런 이유들을 이제 따라 붙기 때문에 뭐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이제 내려갈 때도 또 이유가 붙고 또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또 이유가 갖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항상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작은 소식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오로지 내가 그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길게 볼 것이냐 짧게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밑거름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저점일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매매하고 팔았던 어떤 주식이 더 가면은 물론 이제 아쉬움이 굉장히 커지지만, 그죠? 아쉬움이 굉장히 커지지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팔았던 시점이 적절하게 어떤 이제 고점대였다라면은 또 이제 그만큼 또 대응을 잘 했던 그런 이제 흐름들이 항상 이제 늘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이제 뒤따르는 매매가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자체가. 여러분들이 크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매매에 대한 어떤 성과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에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본다라면은 뭐 크게 몇 종목이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 몇 종목이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또 매매를 하면은 매매를 한 순간부터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그렇죠? 매매를 한 순간부터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또 매매를 한 순간부터 거의 이제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름과 내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죠? 뭐 만약에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길게 볼 건지 짧게 볼 건지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같이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좀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이제 시장이 뭐 이제 하루가 다르게 뭐 이제 테마성의 어떤 그런 이제 장세가 또 나오는 반면, 또 이제 종목별 장세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개별주 장세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좀 고르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단순히 또 해운주가 좋다, 뭐 조선주가 좋다, 뭐 아니면 뭐 철강주가 좋다,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보면서 그냥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게 또 안 통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전과 같은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그런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런 이제 발에 차이는 게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 다 황금이었던, 네, 그런 어떤 시장 유동성으로 이끌었었던 그런 시장 장세. 지금은 이제 그런 장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장세 기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많이 좀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만드셔야 될 때예요.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때죠.
아니면은 이전에 벌었던 거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이제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좀 이슈 얘기만 하고 강의를 좀 안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복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들 복귀를 하라고.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런 어떤 이제 시장의 장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멀리 보고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멀리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 뭐 그런 인플레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세를 보라는 거는 그날 시장의 분위기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는 그날 시장의 분위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날 어떤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최근에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이 뭐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뭐 업황에 있는 뭐 관련된 뭐 철강주들이 어떤 식의 흐름들을 보이는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장세를 보라는 거지. 뭐 그런 부분들,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특별하게 큰 악재, 그죠? 대형 악재가 아니면은 그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그냥 거쳐가는 그냥 과정이에요. 네. 항상 주가를 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좀 지지부진하겠네. 네. 조금 덮어놓고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이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크게 이제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휘둘리실 필요도 없다. 네, 그리고 자, 종목들을 복귀를 하면서 네, 어떤 종목들이 과연 이제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자, 삼형 SNC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죠? 신규 상장주도 2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 그 뭐죠? SKIE 테크놀로지를 시작점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규 상장하는 그런 이제 대형 IPO가 꼬꾸라지는 모습을 봤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감이 굉장히 커지고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들,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항상 투자는 개인들의 어떤 이제 시장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그죠?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려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게 바로 주식 시장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리고 극소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주식으로도 재테크를 통해서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은 재테크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죠? 뭐 이제 크게 뭐 결국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적금을 넣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금리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더 큰 그런 이제 목돈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계좌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률이 또 이제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면은 결국에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또 고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앞에 위험이란 단어가 붙잖아요. 그죠? 위험이란 단어가 붙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그죠? 또 손실을 또 입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주식 시장 자체가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법니다. 그죠?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매매 자체를, 그죠? 이제 항상 이제 시장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려고 하기보다는 손실을 안겨주려고 하는 게 그런 시장의 그런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다라면은 뭐 SKI 테크놀로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지만, 항상 이제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알려주고, 그죠? 그런 실망감이 왔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마치 좀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어떻게 상장을 하면은 연속성은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그죠?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의 완전 어떤 그런 부분들 항상 이제 뒤통수를 치는 흐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장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하나 SBI 스펙 같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저도 이제 좀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봤었던 종목인데, 어,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매매를 하면서 항상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스펙주들 중에서는 이 하나 SBS 스펙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이제 어 뭐랄까요,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이제 왜냐하면 굉장히 끼가 많고, 그리고 어떤 이제 거래 자체가 되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그만큼 이제 큰 자금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에요. 큰 자금이 또 많이 몰리는 종목이고, 또 힘이 굉장히 또 강한 종목입니다. 끼가 굉장히 많고 힘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이 전일 대비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쫙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들 보시면요, 그 전에도 분명히 상한가를 간 흔적이 있어요. 그죠? 그 전에도 분명히 상한가를 간 흔적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죠? 매집이 잘 되어 있고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고, 이렇게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였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또 장대 양봉을 만들어 간다. 그죠? 장대 양봉을 만들어 간다.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시점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좀 실패해서 물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려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끌고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이제 끌고 갈 수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다시 또 끼를 부리면서 또 이제 수익을 또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종목들, 한마디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전에도 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었죠.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한 번 더 추가적인 또 상승세가 또 나올 수 있겠고, 여기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자, 그리고 KCS 마찬가지죠. 매집이 잘 되어 있죠.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종목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다시 또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다. 마찬가지죠. PM풍년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굉장히 크죠, 그죠? 거래량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매집이 잘 되어 있고,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다. 자, 이런 게 뭐냐 보면은 전부 다 테마주 아니면은 세력주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KCT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마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PF용도 마찬가지 테마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어떤 이슈 재료로 인해서 크게 또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결국에는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 어떻게 돼요? 주가의 상승 흐름을 또 나타낸다. 자,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기에서 매집이 되어 있고 그 후에 매도된 물량이 없습니다. 자, 기간은 좀 길었어요. 1거래, 2거래, 3거래,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네, 그죠? 4월 중순에 매집을 시켜놓고 5월 중순에 하반기에 튀었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러면은 좀 기다리면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자, 그런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 여기에서 급등 나올 때 샀어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좀 손실이 나와요. 거의 한 20%대, 16%대까지 손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부터 말해요? 물렸다라고부터 말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물렸네, 또 마이너스네,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여기에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왜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지, 그리고 왜 매도된 물량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이제 기대감을 여러분들은 없다는 거죠. 다만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쳐가는 거고, 그죠? 지쳐가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자, 항상 주식은 기다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 시점에서부터 오를 수도 있지만, 산 시점에서부터 거의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을 당연히 물릴 수 있다. 세력주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만약에 가격을 조정을 하고 주가를 띄우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고, 그렇게 매매된 종목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어떤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다라면은, 나는 올라가는 종목은 쫓아가지 않고 눌려있는, 항상 매집이 되고 그 다음에 눌리는 종목만 매매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자, 그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매집도 잘 되어 있고,
눌리고 있는 시점. 자,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 모른다. 다만 좀 기다려보자. 왜?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띄울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세력들이 완전히 다시 주가를 띄우기만 한다면은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익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똑같아요. 네.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했다, 그죠? 뭐 어떤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어떤 부분을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나온다라면 또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건 더 큰 피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해가지고 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손실된 부분들을 또 만회를 하기도 하고, 항상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투기밖에 안 되는 거고, 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주식의 첫 번째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의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떤 나는 언제 어느 뭐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 저 전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들을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실 때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세력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다만 좀 기다림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또는 변동성이 또 바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언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주가가 이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하시면서 항상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정말 큰 조언을 해주셨어요. 주식이 위험 자산인 만큼 늘 공부하자. 근데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우리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서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시면 더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도와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분은요, 파맵신이고요. 18,2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대 주주가 지분 절반을 매각하면서 지배구조가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차트 보니까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파맵신 오늘은 0.7% 조정을 받으면서 1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파맵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여기 이게 지금 비빈님이 올려주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지금 이탈 이전에도 이거 종목을 한번 상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탈시키면 안 될 자리를 지금 이탈시켰습니다. 그죠? 여기가 뭐 저희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제가 종목 상담을 통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이전에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데,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쌍바닥인 거죠, 그죠? 네, 쌍바닥이고 가격대를 지켜줄 수 있는 지지 역할을 하고는 자리다. 그런데 이런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를 이탈시키면 어떻게 된다? 네,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하방이 여기를 이탈시키면은 이 하방까지 다 열려 있다라는 게 지금 차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추세를 다시 높여간다라면 그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이지만, 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다시 저점을 또 이제 내려오고 고점이 낮아진다라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차트로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비비님 같은 경우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끼를 부렸었던,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이제 끼를 부렸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재료를 가지고 끼를 부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재료를 또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어떠한 이유로 만들면서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일단 좀 기다려야 되겠죠. 추세가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어 있고, 그죠?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닥이 잡힐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네. 바닥이 잡힌다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다시 추세가, 요런 추세가 또 바뀌어지겠죠. 여기에서 저점 찍고 나서 자, 이전에도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었던 건데,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도 이제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그죠? 하락 추세가 나오는데,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오려면은, 자, 이런 식의 저점이 높여가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게 지금 차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 아직은 지금 당장 저점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선뜻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네, 뭐 10,000원대까지도 열려져 있을 수도 있고, 그죠? 12,500원대까지도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를 돌려주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추세를 돌려주는지 보고,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단기간에 바로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는 있지만, 또는 이런 식의 어떤 박스권 또 흐름을 또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이 좀 다져질 때까지는 당장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네, 여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병 전문가가 파맵신에 대해서는 현재 차트를 보니까 지지받을 자리를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바닥이 충분히 다져지고 추세를 돌려주는지 한번 지켜보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고요. 12,85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이 코발트가 폭등이라고 해서 누가 추천해줘서 들어갔는데 몇 개월째 물려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 보니까 2월 달쯤에 코발트 가격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쯤에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보니까 4월 29일 이후로는 계속 손실권에 계시네요. 요즘에 박스권 흐름 보이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햇님의 어떤 매매 자체가 그런 거죠. 코바트 값이 일단은 재료 자체는 이제 코바트 값이 폭등이라는 이제 아까 전에도 일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뉴스는 항상 이제 후반영이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올라가면 이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미리 알았다라면 미리 샀겠죠. 그죠? 그러나 항상 그런 정보들은 기회 투자자들은 좀 늦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 일단은 뭐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뭐 벌써 수익권이 몇 번이고 왔었어요. 네, 몇 번이고 왔었는데 수익 실현을 못했다. 네. 그러니까 더 갈 줄 알았던 거겠죠.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코발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얼마까지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게 추천해 주신 분이. 자,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죠? 지금 이번 기회를 좀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느끼셨을 텐데, 자, 일단은 매매를 한 순간부터죠. 매매를 한 순간부터 수익권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챙기고 보는 겁니다. 네, 일단 챙기고 보는 거예요. 자, 수익은 생겼을 때, 그죠? 바로 일단은 챙긴다. 근데 다만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가 고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고 이런 식의 여기 이런 구간대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지만 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하락이 또 나올 때는 또 무슨 이유를 또 갖다 붙일지 모른다는 게 주가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생기면은 수익권에서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분할 매도를 절반 정도라도 좀 챙겨 놓으시고 아니면 뭐 30%라도 일단 챙겨 놓고 보자. 챙겨 놓고 그 다음에 그저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시면서 또다시 추가 매수를 할 건지 또 다른 이제 매수가에서 또 정리를 하고 그 밑에서 다시 살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내용만 보고 이거는 뭐 얼마까지 갈 거야라고 이제 그런 어이없는 그런 이제 가격대를 잡는 그런 이제 매매는 굉장히 뭐랄까요? 현실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네, 현실성이 없습니다.
매매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직접적으로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성공 확률이 좀 낮은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앞으로 이제 지향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격대가 오시면은 일단은 분할 매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도로 하시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시점에서는 자 내려오시잖아요. 가격대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 자리를 좀 지켜주는지부터 먼저 이제 만 원대까지도 열려져 있어요. 네, 만 원대까지도 여기까지도 또 열려져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자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이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 자리를 못 뚫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 그죠? 쌍봉이죠. 쌍봉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가격대를 못 뚫는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저점대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죠? 쌍봉 만들고 이탈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저점대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대는 다시 한번 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암울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만 원대를 만약에 지켜주고 다시 또 우상향을 한다라면은 그죠? 다시 한번 또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 수는 있거든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데 다만 이 헨리미님의 어떤 이 코스모 화학 자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코스모 화학 자체가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런 업황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길게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 거라면은 그죠? 길게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신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신 거라면은 오히려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나는 이제 이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보고 이제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 원대를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옳다는 거죠. 제가 말했을 때 단순히 그냥 코스모학이 뭐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종목을 볼 때 길게 볼 거냐 짧게 볼 거냐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지금은 일단은 뭐 여기 만 원대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요. 제가 제 기준점에서 본다면은 만 원대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만 원대 이탈 나오면은 추가 매수하기는 비중이 일단 지금 30%예요. 30%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 나와서 뭐 7,000원대까지 내려오고 8,0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얼마를 다시 뭐 비중 얼마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뭐 다 같이 뭐 30%를 다시 30%를 매수를 해야 평단이 만 원 정도에 올 텐데 그러면은 거의 뭐 이 한 종목에 거의 뭐 반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반 이상이. 그럼 이 한 종목만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 뭐 이 정도 하락에 의해서 지금 이제 또 굉장히 좀 지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제 얘기를 들으셨다라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또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만 원대 이탈하시면은 비중 축소하시고요. 조금 더 이 만 원대 가격 만약에 지켜준다라면은 저점 좀 더 지금 자리에서 높여주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매수가까지 만약에 다시 오신다라면은 그때는 일단은 비중부터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비중부터 축소를 하시고 다시 한번 14,000원대에서 저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부터 축소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잘 되어 있어요. 매집은 잘 되어 있고, 자, 매도된 물량은 크게 없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종목 자체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뭐 여기까지 다시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여기에서 또 이제 매집을 해서 또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아직은 여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기다려보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거면은 만 원대, 그죠? 이탈하시면 비중 축소하시고 장기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네, 끌고 가보자. 일단은 왜 거래량이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 만 원대 만약에 이탈하면 8,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기 바란다.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만 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님 수익 실현 못하시고 고민하시다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질문자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수익권에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고 보자라고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매매하실 때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Y고요.
4,148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SY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죠.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이 25억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이슈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SY는 1.75%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SY 저도 예전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아마 요 시기 때 매매를 했었을 거예요. 요 시기 때. 딱 한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 매집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오는데 이 거래량 없는 하락이 이 바닥권, 그러니까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구간대까지 내려왔어서 저희가 그때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좀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국에는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이제 매도된 물량이 없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굉장히 좀 변덕이 많은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큰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표현을 하자면은 사람의 심리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약간 좀 조증이 있는 종목이죠. 네.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 자체가. 일단 그렇지만 이제 끼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끼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여기에서 좀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자, 매집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가격대가. 여기 자리를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간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방향성을 좀 틀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세력들이 조금 더 가격대를 계속해서 조정을 시키면서 바닥까지 밀었다가 또 다시 바닥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를 이탈하면 추가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량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 이탈하면은 자, 추가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매집을 해 가시는 게 좋겠다. 네, 같이 매집을 해 가시는 게 좋겠고, 좀 길게 본다라면은 한 3,000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Y에 대해서는 길게 보시면 3,0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성창기업지주고요. 3,21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성창기업지주는 성창기업과 성창보드 등 이 자회사를 보유한 순수 지주회사인데요. 최근에 건자재 시장 호황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다가 요즘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창기업지주 오늘도 3% 넘게 내림세를 보였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성장기업 지주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신하브로님께 한 말씀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신하브로님이 아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이쯤이었었죠. 4,148원대. 자,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올 때는 섣부르게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섣부르게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대가 어느 구간대냐면은 정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전 강의할 때, 그죠? 정배열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크게 제대로 된 매집의 형태, 이전과 같은 이런 매집의 형태가 없었잖아요. 여기에서 매집 정배열 만들고 눌리는 시점에서, 그죠? 거래량 없는 이런 정배열 형태를 만든 형태의 흐름이 없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박스권에서 그냥 이제 매매가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방향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매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들어갈 때는 이 주가가 이평선 위에 다 올라타면서, 그죠? 이평선 위에 다 올라타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줄 때 매매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다음부터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성창기업지주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창기업지주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님이 올려주셨는데 지금 3,210원이네요. 3,210원이고 비중이 20%다. 3,210원이면은 자리가 한 요 정도 좀 되겠네요. 요 정도 좀 되고, 그죠? 주가가 이제 벌써 정배열은 이전부터 됐었어요. 그죠? 정배열로 이제 이전부터 됐었고,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점을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럼 거래량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왜 거래량은 더 안 터지냐? 그죠? 신고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신고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뭐 크게 이제 거래량 없이도 그죠? 주가를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말 그대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그런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신고가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 여기에서 윗꼬리가 좀 달려요.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제 밀립니다. 그죠? 그다음부터 여기에서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려요. 여기서도 윗꼬리 달렸고 윗꼬리 달렸고 자, 물량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는데도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다시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부터 이게 차트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어떤 이제 세력들이 물량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하락 추세로 좀 이어질 수 있냐? 네, 그거는 아직 몰라요. 그건 아직 모르고 여기에서 아직은 정배열이죠. 아직은 정배열이고 지금 시점이 가격 조정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바닥권에서 밑에서 이 정도 가격대 뭐 2,750원대나 뭐 3,000원대 구간대에서 다시 이제 어떤 매집의 형태를 보이면서 또다시 이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비중이 20%네요. 자,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요.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대응하실 거 아니면은 절대 비중 크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렇게 뭐랄까요? 어떤 기업적인 부분들을 또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업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영속성을 띠고 이제 가는 것도 어디까지나 시장의 분위기와 수급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고가는. 네. 가야 가는 거고 가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바로 신고가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모른다. 네.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모른다는 게 신고가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신고가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비중을 적게 들어가셔야 돼요. 적게 들어가시면 내가 매수한 시점이 꼭지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매매이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는 매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 그죠?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 이제 매매를 하실 게 아니고 자 이런 종목들 이런 식의 가격대로 올렸다가 요 정도의 어떤 조정은 이거는 눌림이 아니에요. 이건 눌림 매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눌림이라는 거는 이런 게 눌림이죠. 이런 게 주가가 완전하게 방향을 틀어주는 게 눌림입니다. 완전하게 방향을 틀어주는 게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올렸다가 패는 거는 눌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는 확실한 이제 눌림이 이제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눌림 매수를 고점 어찌됐든 비중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는 확실하게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네, 조금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흐름 보시고 다시 주가의 흐름 보시고 다시 한번 종목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방향성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성장 기업 지주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주 추세를 한번 지켜본 다음에 다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고요. 네, 질문자님이 아무래도 매수가는 조금 잘못 노리신 것 같아요. 오늘 SKC 같은 경우에는 0.38%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또 최근에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있었고 호재가 많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떤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까지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SKC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가격대가 일단 뭐 21,930원인가요? 이거 좀 가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일단은 요 부분은 뭐 SKC가
맞겠죠? 그죠? SKC가 맞겠죠? SKC가 맞는가? 이게 너무 가격이 좀 애매한데, 일단은 SKC 자체적인 종목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C 자체적인 종목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내가 집에서 호랑이를 키웠어도 이것보단 덜 물렸겠다 님이 이제 종목들을 좀 올려주셨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앙하고 물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일단 추세 이 종목은 내용들을 일단은 제가 그랬죠. 단기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이제 내용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차트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146,143원이라고 하시네요. 146,143원. 146,143원. 네, 정확하게, 우리 정말 내가 호랑이를 키웠어도 이거보다 더 물렸겠다님, 정확하게 지금 꼭지해지고 계시는데, 정말 제대로 물리셨네요. 제대로 물리셨고, 일단은, 자, 고점에서, 자, 보시면은,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 하락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단기 하락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여기 일단은 비중이 몇 프로 정도, 19.5%시네요. 거의 20% 정도 가까이 되시는데, 자, 여기에서 추세, 일단 단기 하락 추세 들어왔고요. 여기 이 자리 결국에는 좀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다시 고점 낮아지면은 또 방향상 좀 틀어질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다시 이런 식으로 방향성 또 다시 이제 틀어지면서 이 저점 깨지면은 말 그대로 이제 11만 원대까지도 또 열려져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빨리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빨리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좀 길게 본다라면 한 11만 원대까지가 여기가 정말 제일 뭐랄까요, 마지노선이죠. 11만 원대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더 길게 보신다라면 한 11만 원대까지 네, 충분히 좀 이제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구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11만 원대까지 여기 이 자리 한 12만 5천 원대 만약에 이탈 나오시면은요, 일단은 추가 매수 일단은 비중 한 10% 정도, 네, 10% 정도, 한 12만 원에서 여기 요 가격대 요 사이쯤에서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 자리 11만 원대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차라리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요. 비중 축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과감한 대응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정말 고점에서 네, 머물러 계실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가란 말이에요. 지금 월봉으로 봐도 신고가고, 네, 일봉으로 봐도 신고가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네, 11만 원대까지는 좀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SKC에 대해서는 11만 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또 지켜보시면서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만 원대 이탈 시에는 10%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고요.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 HT고요. 매수가는 2,698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금호 HT는 최근에 신약 개발 회사인 다이노나를 흡수 합병한다고 최근에 밝혔는데요. 합병 기일은 오는 7월 12일이고요. 관련 주주총회는 6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호 HT는 0.82%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0.62% 상승을 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전에도 벌써 여기에서도 벌써 이제 그런 이제 합병 관련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합병 관련해서 또 내용이 나왔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부분들,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매도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가격 조정을 하고 다시 또 매집을 하는 형태. 그렇지만,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악성 매물들을 또 소화시키고 나서 다시 이제 주가를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지루하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일단은 7월 달에 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좀 끌고 가보세요. 네, 좀 더 끌고 가시고, 그리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씩, 네, 가격대가 조정을 받으면은, 여기 당장 5% 몇 퍼센트를 보지 마시고, 차트의 저점들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해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 HT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강스템 바이오텍이고요. 매수가는 7,8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하는 업체죠.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7% 넘게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5,62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탱크님이 올려주셨는데, 강스텝 바이오텍 7,800원이죠? 네. 7,800원에 지금 여기 계시고,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이제 역별로 좀 접어들었는데, 비중이 5%입니다. 네, 비중이 5%이기 때문에 크게 좀 부담이 되실 만한 비중은 아니지만, 작은 비중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락 시간을 맞으면 좀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죠. 그런데 차트로 본다라면은 자, 거의 쌍바닥에 다 왔어요. 네, 쌍바닥에 다 왔고, 충분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차트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대가 7,800원이라고 하셨죠? 7,800원이시면은 한 요 정도고, 여기에서 4,910원대가 거의 이제 저점, 이 종목의 가장 큰 저점이네요. 4,910원대가. 여기까지는 일단 조금 기다려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일단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저점 아직 안 잡히겠죠, 그죠? 저점 안 잡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쌍바닥에서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가 매수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 바로 이제 반등 또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네, 조금 더 약간의 어떤 이제 인위적인 이탈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4,910원 정도의 인위적인 이탈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점을 잡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우시면서 바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손절이든 아니면 비중 축소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강스템 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테라젠 이텍스고요. 매수가는 11,9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테라젠 이텍스 11,900원이네요. 시간이 별로 남질 않아가지고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11,000 얼마였죠? 11,900원이었나요? 네, 11,900원이면 11,900원이요. 11,900원이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나? 네, 여기네요. 좀 고점이네요. 그죠? 좀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좀 쌍봉을 받고 지금 밀렸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항받고 지금 쌍봉에서 맞고 밀렸고, 그리고 이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를 이탈시켰습니다. 그죠? 여기를 이탈시켰어요. 지켜줘야 될 자리, 네, 쌍바닥을 이탈시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지지 구간을 이탈시켰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림들이 확실하게 살짝 돌파는 나오지만 윗꼬리가 바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돌파가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저항 자리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에 다 뚫고 올리기는 굉장히 좀 이제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매집의 형태를 좀 보이면서 좀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쉽사리 좀 이제 가격대를 다시 올려주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한 8,000원대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정말, 네, 그때 돼서는 정말 이제 좀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또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8,000원대를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